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회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는 저녁부터 시작이니 시간이 좀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죠. 수진은 평소 운동화만 신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당신 잠깐 시간 좀 내봐.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 옆에 낯익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절친이었던 재욱이었죠. 재욱이? 오랜만이네.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재욱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시선을 피하며 손만 만지작거렸죠. 수진이 명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툭 던지듯 놓았어요. 봉투 겉면에 이혼 협의서라고 적혀 있었죠. 이혼하자. 서명만 하면 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재욱은 여전히 수진 옆에 서서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의 배가 약간 나와 보였죠.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사이 끝났다는 거. 수진의 말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말하듯 담담했어요. 재욱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수진아, 너무 차갑게 말하지 마. 재욱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둘의 관계, 수진의 배, 이혼 서류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얼마나 됐어? 뭐가? 당신들 사이 말이야.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어요. 마치 제가 뻔한 질문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작년 여름 리조트에서부터야. 당신도 눈치챘잖아. 맞았습니다. 강원도 리조트에서 두 사람이 자꾸 사라지던 게 기억났어요. 새벽 산책 때 정원에서 둘이 손잡고 있던 것도 봤었죠. 그래서 아이는 재욱이 아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은 전혀 보이지 않았죠.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재욱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승민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수진이를 사랑하게 됐어. 친구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어요. 군대 휴가 때도 같이 놀고 결혼식 때는 서로 들러리를 섰었죠. 재욱이 넌 아내랑 애들은 어쩌고. 이혼하기로 했어. 수진이랑 새 출발할 거야.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감이 들었죠. 수진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거부하고 제가 힘들 때 외면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창피하다며 짜증만 냈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집도 팔아서 나눠 가지면 돼. 수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까지 다 나누자고 했어요. 그것도 불륜을 저지른 주제의 말입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니 수진이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만든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포기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양육권은 왜 포기하라고 해? 내 아이도 아닌데? 형식상 당신 아이로 되어 있잖아.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수진의 뻔뻔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더군요. 아마 몇 달 전부터 계획한 것 같았어요. 서명해. 빨리 끝내자. 수진이 재촉했습니다. 재욱은 여전히 곁에서 수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보호자처럼 말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리조트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수진과 재욱만 수상했던 게 아니었죠. 잠깐, 혹시 피트니스 트레이너도 알아?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재욱도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을 봤죠. 무슨 소리야? 당신 헬스장 트레이너 말이야. 꽤 친해 보이던데.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트레이너의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그때는 그냥 운동 끝나고 태워다 준 거라고 생각했죠. 그건 그냥 운동 관계야. 수진이 급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욱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죠. 그래. 그럼 베이커리 사장은? 그리고 동네 친구 성민 씨는? 제가 하나씩 이름을 대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욱이 수진을 돌아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재욱아. 다 오해야. 수진이 다급하게 재욱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재욱은 팔을 빼며 한 걸음 물러섰어요.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설마 나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었어? 아니라니까. 승민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모아둔 사진들이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것들이었죠. 이것 봐. 작년 9월 15일 트레이너 차에서 내리는 당신. 사진을 보여주자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욱도 사진을 보며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했죠. 10월 3일 베이커리 2층 사무실에서 나오는 당신. 또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옷매무새를 만지며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뒤에서 준호가 수진의 허리를 잡고 있었죠. 11월 20일 성민이 집 앞. 성민이 아내가 출장 간 날이었지. 수진이 성민의 집에서 새벽에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립스틱이 번진 모습이었어요. 성민이 현관에서 수진을 안고 있었죠. 재욱이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죠. 수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재욱아, 들어봐. 당신이 제일 특별해. 나머지는 그냥 실수였어. 수진의 변명이 가소로웠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남자들이었어요. 그것도 동시에 만났으니 말입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어떻게 4명을 동시에 만날 생각을 했어? 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수진이 독하게 쏘아봤어요. 하지만 이미 들통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도 이혼은 해야지. 서명해. 수진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뻔뻔함이었어요. 불륜도 모자라 4명과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했죠. 좋아. 서명할게.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재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수진도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죠.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친자 확인 검사부터 하자. 누구 아이인지 확실히 하고. 수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재욱도 고개를 들며 수진을 봤어요.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럴 필요 없어. 재욱이 아이가 맞아. 그럼 검사해도 상관없잖아. 확실히 하자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하나 더. 불륜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뭐? 당신이 나한테? 당신한테만이 아니야. 4명 모두한테 청구할 거야. 재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 향한 분노였죠. 수진아,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아니야. 당신 아이가 맞아. 수진이 다급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상태였어요. 재욱도 더 이상 수진을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과 재욱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죠. 변호사 선임할 거야. 정식으로 소송 진행하자. 당신 미쳤어? 그냥 좋게 끝내자고.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누구 좋으라고. 4명이랑 바람 피운 게 좋게 끝낼 일이야? 재욱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려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재욱을 잡으려 했지만 재욱이 손을 뿌리쳤죠. 수진아,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재욱아, 가지 마. 설명할게. 수진이 재욱을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저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이미 알아봐둔 곳이었어요. 수진의 행동이 수상해서 미리 준비해뒀던 겁니다. 여보세요. 이혼 소송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예약을 확정했죠. 그리고 또 다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사립탐정 사무소였어요. 수진의 불륜 증거를 더 모으기 위해서였죠. 추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도 자세히 조사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치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죠. 수진과의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랑도 정도 없었어요. 그저 의무감으로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수진이 준 이혼 서류가 오히려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배달 아르바이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일상을 살아가야 했어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첫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치킨 2마리와 맥주였어요. 누군가의 주말 저녁 파티용인 것 같았죠. 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생각했죠. 수진이 재욱과 헤어질지도 모릅니다. 4명과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안 이상 재욱도 수진을 믿지 못할 거예요. 결국 수진은 혼자가 되겠죠. 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배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부부가 음식을 받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저도 저런 가정을 꿈꿨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죠. 다음 배달지로 이동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니 바람이 시원했어요.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재욱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집은 어둡고 조용했죠. 거실 탁자에 이혼 서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두고 간 것이었어요. 서류를 집어들어 찬찬히 읽어봤죠. 재산 분할 50%, 위자료 없음, 양육권 포기. 수진에게만 유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았어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했죠.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야 했죠. 수진이 알고 있는 통장이 몇 개 있었습니다.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수진이 먼저 손을 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서둘러야 했죠. 은행에 도착하니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계좌 해지와 잔액 이체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수진이 아직 손대지 않았더군요. 직원이 신속하게 처리해줬습니다. 이제 수진이 함부로 돈을 쓸 수 없게 됐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기분이 좋았죠. 은행을 나와 부모님 묘소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이혼 소식을 알려드려야 했죠. 묘소에 도착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모님은 수진을 며느리로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수진은 병간호조차 거부했죠. 아버지, 어머니, 수진이랑 이혼하게 됐습니다.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부모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죠. 수진이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4명이나. 재욱이도 그중 하나였고요.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님도 하늘에서 놀라셨을 겁니다. 이제 새 출발하려고 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은 꼭 지킬게요. 묘소를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부모님께 보고를 드리니 용기가 났죠.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재욱이었어요. 초췌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승민아,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 없어. 제발. 5분만 시간을 줘. 재욱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았어요. 재욱이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죠. 수진이한테 다 들었어. 4명이랑 바람 피운 거. 그래서?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나만 사랑한다고 했거든. 재욱의 변명이 한심했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빼앗고도 피해자인 척하다니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집사람한테는 말했어?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숨기지 말고 다 말해. 나도 재수 씨한테 연락할 거니까. 재욱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재욱의 아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죠. 승민아, 그것만은 하지 마. 애들도 있잖아. 내가 그런 말할 자격 있어? 내 아내랑 바람 피워놓고. 재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는 모양이었어요.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어 씁쓸했죠. 재욱이 떠난 후 저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상담까지 이틀이 남았어요. 그동안 증거를 더 확실하게 정리해야 했죠.
노트북을 켜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증거자료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그 안에는 수개월간 모은 자료들이 가득했죠. 블랙박스 영상부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트레이너의 차에 타는 장면, 베이커리에 들어가는 모습, 성민의 집 앞에서 찍힌 것들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카드 명세서도 출력했습니다. 수진이 호텔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있었어요. 낮 시간대 호텔 이용, 모텔 결제 기록들이 빼곡했죠. 핸드폰 메시지도 백업해뒀습니다. 수진이 실수로 제 핸드폰으로 온 메시지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제는 정말 좋았어라는 내용이었죠. 저녁이 되자 또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어요. 이혼 소송 비용도 마련해야 했고요. 배달하는 중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이 재욱 말고 다른 남자들과도 만났다면 그들의 아내들도 몰랐을 거예요. 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돌아와서 트레이너의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트레이너 소개란이 있었어요. 트레이너의 사진과 함께 기혼, 두 아이의 아빠라고 적혀 있었죠. 베이커리도 검색했습니다. 지역신문에 소개된 기사가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따뜻한 빵집이라는 제목이었죠. 성민은 제 친구였기에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진희의 번호도 있었어요. 작년에 같이 저녁 먹었던 사이였죠. 변호사와 약속한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건물 5층에 위치한 정의 법률사무소였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승민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경험이 많아 보이는 인상이었죠. 박 변호사입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불륜, 4명의 남자, 이혼 요구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박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죠. 증거자료는 충분합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USB와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가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죠. 상당히 명확한 증거들이네요.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4명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각각의 불륜 행위에 대해 개별 청구가 가능해요. 박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판례와 상황을 고려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결과를 알려줬죠. 대략 1인당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총 얼마 정도 될까요? 4명 합쳐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적은 것 같기도 했어요. 10년의 배신값이니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부인의 유책성이 명백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최소화가 얼마나 가능할까요? 극단적인 경우 0%도 가능합니다. 4명과 동시 분류는 극악한 유책 사유거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자 확인 검사도 요청하세요.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간남들의 배우자들에게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조언이 제 생각과 같았습니다. 피해자들끼리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재욱의 아내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여보세요? 미선 씨, 저 승민이에요. 어머, 승민 씨.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미선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말해야 했죠. 미선 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심각하네요. 재욱이랑 수진이 얘기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나 봅니다. 둘이 불륜 관계예요. 작년 여름부터요. 뭐라고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토요일에 수진이랑 재욱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혼 서류를 들고요. 그럴 리 없어요. 재욱 씨는 주말에 출장이라고 했는데 증거도 있어요. 사진이랑 영상도요. 미선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마음도 아팠죠. 아이들은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은. 미선 씨,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변호사 선임하고 대응하세요. 승민 씨도 이혼하는 거예요? 네. 소송 진행할 거예요. 미선과의 통화를 마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태훈의 아내, 준호의 아내, 성민의 아내에게도 연락해야 했죠. 다음 날 트레이너 김태훈이 일하는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한산했어요.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죠. 김태훈 트레이너 부인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태훈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훈의 아내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죠. 결국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태훈의 SNS를 찾아봤어요. 가족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 아내의 계정도 태그되어 있었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훈 씨와 관련해서 꼭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라고 썼어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죠. 누구신가요? 무슨 일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진과 태훈의 관계, 증거 사진들을 보냈어요. 태훈 아내의 충격이 메시지로도 전해졌죠. 베이커리도 김준호 사장 사무실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가게 2층이 사무실이었어요. 준호의 아내가 격리 일을 한다고 들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인 되시나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호의 아내를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준호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증거가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준호의 아내가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성민의 아내 진희는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진희는 이미 뭔가 눈치챈 듯한 표정이었죠. 승민 씨, 수진 씨 때문에 오신 거죠? 어떻게 아셨어요? 성민 씨가 요즘 이상했거든요. 핸드폰도 숨기고 늦게 들어오고. 진희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주자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이 맞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혼하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저는 이혼 소송 진행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진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성민에 대한 분노는 같았죠.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됐다는 통보였어요. 수진에게도 소장이 전달됐을 겁니다. 예상대로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받자마자 고함부터 질렀죠. 당신 미쳤어? 소송이라니. 이미 시작됐어. 받아들여. 당장 취하해. 그냥 합의하자고. 합의? 당신이 제시한 조건으로? 말도 안 돼. 수진이 다급해졌습니다.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아마 변호사와 상담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나 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소송은 그만해. 늦었어. 이미 진행 중이야. 위자료 얼마나 원해? 내가 줄 수 있는 건 500만 원이 최대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500만 원? 4명한테 각각 청구할 건데? 뭐? 4명 다? 당연하지. 태훈, 준호, 성민, 재욱. 다 청구할 거야. 수진이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 다른 남자들 얘기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밝힐 생각이었죠. 친자 확인 검사 요청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수진이 낳을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밝혀야 했어요. 4명 모두 검사 대상이었죠. 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수진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법원 명령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했죠. 재욱, 태훈, 준호, 성민도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각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어요.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간을 달리했죠.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직접 전화로 알려줬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죠. 승민 씨,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누구 아이예요? 4명 모두 아닙니다. 네? 그럼 누구 아이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남자가 또 있다는 뜻이죠.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수진이 4명 말고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나 만난 걸까요?
박 변호사는 이 결과가 소송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부도덕성이 극명하게 드러났으니까요. 재산 분할 0%가 거의 확실해 보였죠. 재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처참했어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죠. 승민아, 결과 봤어. 내 아이가 아니더라. 그래. 나도 들었어. 수진이가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욱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거예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된 거죠. 재수 씨랑은 어떻게 됐어? 이혼 소송 중이야. 애들 양육권도 뺏길 것 같아. 당연한 결과야. 미안해, 승민아. 정말 미안해. 재욱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요. 하지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태훈의 아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어요. 두 아이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죠. 위자료 청구하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수진 씨한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준호의 아내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어요. 가게 지분을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성민의 아내 진희도 고민 끝에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성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고 했어요. 용돈도 끊고 모든 재산을 본인 명의로 바꿨다고 했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수진의 입장은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네 명과의 불륜이 모두 밝혀졌고 아이 아버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변호사도 포기하라고 권했다고 들었죠. 첫 번째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수진을 다시 만났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승민 씨, 제발 합의해. 조건이 뭔데? 재산 분할 포기할게. 위자료도 안 받을게. 그럼 내가 뭘 양보해야 하는데? 상간남들한테 위자료 청구 취하해줘. 수진의 요구가 황당했습니다. 자기는 다 포기하니 남자들을 봐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을 보호하려는 게 가소로웠죠. 안 돼. 그들도 책임을 져야 해. 제발. 그들도 피해자야. 피해자? 남의 아내와 바람 피운 게 피해자야?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수진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유리한 입장이었죠. 두 번째 조정에서 수진의 변호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 10%, 위자료 포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재산 분할 0%, 그게 제 조건입니다.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4명과 동시 불륜이 더 가혹하죠. 수진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판사도 수진의 유책성을 심각하게 봤죠. 상간남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재욱이 가장 먼저 합의했어요.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죠. 승민아,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돈으로라도 책임져. 재욱은 퇴직금을 깨서 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불륜 사실이 알려져 좌천됐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었죠. 트러인의 태우는 1,2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헬스장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했어요. 아내와의 이혼으로 양육비 부담도 크다고 했죠. 베이커리 사장인 준호는 1,2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커리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소문이 나서 손님이 뚝 끊겼다더군요. 성민은 1,1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다 관리해서 돈 마련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고 하더군요. 총 6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10년의 배신에 대한 대가치고는 적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정의가 실현된 기분이었어요. 수진도 상간남들의 아내들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했습니다. 재욱 아내 미선이 2천만 원, 베이커리 사장 아내가 700만 원, 성민 아내 진희가 700만 원을 청구했어요. 총 3,400만 원이었죠. 수진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 생활했으니 당연했어요. 결국 부모님께 빌려야 했죠. 딸의 추태를 알게 된 수진 부모님의 충격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수진의 극악한 유책성을 인정해서 재산 분할 0%였죠. 집도 예금도 모든 게 제 것이 됐습니다. 승민 씨, 축하합니다. 완벽한 승소예요. 박 변호사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제 마음도 그랬죠.
10년의 굴레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친정에 얹혀 살며 아이를 키운다고 들었죠. 재욱은 이혼 후 타지로 떠났습니다. 양육권도 잃고 재산도 절반 이상 나눠줬다고 했어요. 새 출발이 쉽지 않을 겁니다. 태우는 헬스 트레이너 일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는다고 했어요. 이혼으로 인한 상처가 컸나 봅니다. 준호의 베이커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장사가 안 됐다고 해요. 아내와 겨우 관계를 유지하며 재기를 노린다고 들었죠. 성민은 아내의 감시 속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다고 합니다. 용돈도 끊기고 퇴근 후엔 바로 집에 와야 한대요. 자유를 완전히 잃은 거죠. 저는 받은 위자료 6천만 원과 지킨 재산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IT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죠. 오래전부터 꿈꿔온 게 있었습니다. 북카페를 운영하는 거였어요. 조용히 책 읽으며 커피 마시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마침 동네에 좋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1층 상가였는데 넓이도 적당했어요. 임대료도 합리적이었죠.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제 인생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책장을 채우고 커피 머신을 들였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도 편안한 것으로 골랐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완성됐죠.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면서도 설렜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조용히 책을 고르며 커피를 주문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손님을 받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모습이 보기 좋았죠. 시간이 지나며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했죠. 그 중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첫날 왔던 그 여성이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렀죠. 오늘은 뭘 읽으세요? 번역 작업 중이에요. 프리랜서 번역가거든요. 서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영어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북카페가 일하기 좋다고 했죠. 조용하고 커피도 맛있어서 자주 와요. 감사합니다. 편하게 이용하세요. 서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책 이야기, 커피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어요. 편안한 사이가 됐죠. 어느 날 서연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얼마 전에. 아, 죄송해요. 물어봐서. 괜찮아요. 이제 정리됐으니까.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어요.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이었다고 했죠.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굳이 많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죠. 북카페를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며 수익도 괜찮았죠. 서연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2번째 테이블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펴고 번역 작업을 했죠. 오늘도 바쁘신가 봐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까지 끝내야 해요. 서연이 번역하는 책은 미스터리 소설이었습니다. 가끔 어려운 표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도 나름 조언을 해드렸죠. 이 문장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원문이 어떻게 되는데요? 서연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영어 문장이었어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면 서연의 취향대로 만들어줬어요. 연하게 설탕 없이 우유 조금만 넣어서 말입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서연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오늘은 손님이 저뿐이네요. 비 오는 날엔 다들 집에 있고 싶어 하나 봐요. 사장님은 비 오는 날 좋아하세요? 네, 빗소리 들으며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취향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빗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각자의 일에 집중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산이 없어 보였죠. 우산 없으세요? 아침에 맑아서 안 가져왔어요. 제 우산 드릴게요. 저는 차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뛰어갈게요.
하지만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서연도 난감한 표정이었죠.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요? 비 그치면 가시고. 제안이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그래도 될까요? 가게 문 닫고 2층에서 먹어요.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 주거 공간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깔끔했죠. 아늑하네요. 혼자 사는 공간이라 좁아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계란, 파, 김치가 있었어요. 라면 끓이기엔 충분했죠. 제가 끓일게요. 라면은 자신 있어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라면을 끓였어요. 계란도 예쁘게 풀어 넣었죠. 우와, 냄새 좋은데요. 비밀 레시피예요. 된장 조금 넣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따뜻한 라면과 시원한 빗소리가 묘하게 어울렸죠. 맛있어요. 정말로. 다행이에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네요. 서연의 말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따뜻했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2층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거리를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됐죠. 이혼하고 처음이에요. 뭐가요?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 서연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수진과 헤어진 후 처음 느끼는 편안함이었죠.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상처받으면 사람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믿기가 어려워지죠. 서연과 이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공유했어요. 도박 중독 남편, 불륜한 아내. 각자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극복했어요. 정말요? 완전히? 네. 오히려 감사해요. 진짜 제 인생을 찾았으니까. 서연의 긍정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오늘 감사했어요. 라면도 대화도. 저도 즐거웠어요. 서연을 배웅하며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죠. 다음 날 서연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도시락 가방이었죠. 어제 라면 대접받은 답례예요. 이게 뭐예요? 김밥이에요. 아침 드셨어요? 서연이 만든 김밥은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재료도 푸짐했어요. 계란, 당근, 시금치, 우엉, 단무지까지 들어있었죠. 와,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날부터 서연은 가끔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등 다양했어요. 저도 답례로 특별한 커피를 내렸죠. 시간이 흐르며 서연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서로 조심스러웠죠. 어느 날 서연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커피만 몇 잔째 마시고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 프로젝트 제안이요. 좋은 일 아니에요? 외국으로 가야 해요. 6개월 동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좋은 기회네요. 축하해요. 아직 결정 못했어요. 왜요? 좋은 조건이에요?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죠. 여기가 좋아서요. 이 카페, 이 동네가. 서연의 말에 숨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동안 서연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서연이 가는 게 아쉬우면서도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았죠. 금요일 저녁 서연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서연의 입에서 나올 말이 무서웠죠. 안 가기로 했어요. 정말요? 왜요? 여기 있는 게 더 행복해서요. 서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어요. 서연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저 때문이기도 한가요? 네, 맞아요.
서연의 고백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떨렸어요. 저도 솔직해지기로 했죠. 저도 서연 씨가 가지 않았으면 했어요. 정말요? 네. 매일 기다렸어요. 서연 씨 오기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하자고 약속했죠. 주말에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죠. 오랜만에 산에 와요. 저도요. 수진이랑은 안 왔거든요. 수진 이름이 나오자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위로와 응원이 담긴 손길이었죠. 과거는 잊어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네, 그럴게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좋았어요. 그저 함께 있다는 게 행복했죠. 점심은 산 아래 작은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보리밥이었어요. 소박하지만 맛있었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평범한 일상이 제일 소중하죠. 서연과의 시간은 편안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좋았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었죠. 저녁엔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서연이 고른 영화였죠. 극장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웃어요. 저도요. 행복해요. 영화가 끝나고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눴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 주말에도 데이트할까요? 좋아요. 서연이 발끝으로 서서 제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율이 흘렀어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들어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 몰랐죠. 월요일 서연이 카페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그리고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죠. 뭐예요? 제가 번역한 시예요. 승민 씨 생각하며 번역했어요. 시를 읽어봤습니다.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서연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하다. 고마워요.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우리 얘기 같아서 골랐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죠. 그날부터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북카페는 우리의 특별한 공간이 됐죠. 어느 날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만나보실래요? 벌써요? 우리 사이를 진지하게 생각해요. 승민 씨는 어때요? 저도 진지했습니다. 서연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다시 결혼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죠. 저도 진지해요. 만나고 싶어요. 주말에 서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서연의 이혼 후 걱정이 많으셨다고 했죠. 서연이가 밝아진 게 승민 씨 덕분인가 봐요. 저도 서연 씨 덕분에 행복해졌어요. 서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딸을 잘 부탁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죠. 식사를 마치고 서연과 둘이 산책했습니다. 서연 부모님 집 근처 공원이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부모님이 승민 씨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정말 잘 될까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잘 될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달라요. 맞아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니까.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북카페 운영도 순조로웠습니다. 서연이 SNS 마케팅을 도와줬어요. 예쁜 사진을 찍어 올리니 손님이 더 늘었죠. 이제 우리 카페 유명해졌어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우리 카페라고 했어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카페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함께 운영하는 기분이었죠. 맞아요. 우리 카페예요. 그럼 저도 공동 운영자예요? 당연하죠. 서연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저도 덩달아 웃었죠.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수진과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진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듣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우연히 마트에서 수진을 봤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많이 초췌해 보였죠. 화려했던 옛 모습은 없었습니다. 수진도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잘 지내? 응. 당신은? 그냥 그래. 애 키우느라 바빠. 수진의 목소리에 지친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그래. 잘 키워. 승민 씨 미안했어. 뒤늦은 사과였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용서할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없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잘 살아. 수진을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은 과거의 사람이었죠. 이제 제 인생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오니 서연이 있었습니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이 사람이 제 현재이자 미래였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마트에 잠깐. 커피 원두 사러 다녀왔어요. 수고하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서연 씨가 내린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가게를 가득 채웠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했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파스타를 만들기로 했어요. 서연이 소스를 만들고 저는 면을 삶았죠. 맛있는 냄새가 나요. 특제 소스예요. 비밀 레시피죠. 나중에 카페 메뉴로 추가할까요? 좋아요. 브런치 메뉴로 딱이에요. 서연과 미래를 계획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상상을 했어요. 모든 게 가능해 보였죠. 식사를 하며 와인을 한 잔 했습니다. 달콤한 와인이 입안에 퍼졌어요. 서연의 뺨이 붉어졌죠. 취한 것 같아요. 귀여워요. 승민 씨도 취했어요? 아니요. 저는 서연 씨한테 취했어요. 서연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이 손을 평생 놓고 싶지 않았죠. 저도 승민 씨한테 취했어요. 완전히. 그날 밤 서연과 처음으로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사랑을 확인했죠. 아침에 눈을 뜨니 서연이 곁에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 예뻤어요. 이런 아침을 매일 맞고 싶었죠. 일어났어요? 네. 잘 잤어요? 정말 편하게 잤어요. 서연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포근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오늘은 카페 쉬는 날이니까 어디 놀러 갈까요? 좋아요. 바다 보러 갈까요? 바다 좋아해요? 네. 넓은 바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동해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달렸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었죠. 바다에 도착하니 파도가 철썩였습니다. 서연이 맨발로 모래사장을 뛰어다녔어요. 아이처럼 순수한 모습이었죠. 시원해요. 승민 씨도 와요. 차가울 텐데? 괜찮아요. 까치해요. 서연의 손을 잡고 파도를 맞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어요. 하지만 서연과 함께라서 춥지 않았죠. 해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에 대해 말했어요. 모든 게 밝고 긍정적이었죠. 승민 씨, 저 프로포즈 받고 싶어요. 갑자기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서연의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서연과 결혼하고 싶었죠. 이번엔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프로포즈 할게요. 멋지게. 기대할게요. 서연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바다에서 돌아온 후 서연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연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카페 단골 손님들이 축하해주기도 했죠.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욱이었어요. 이혼 소송 이후 처음이었죠. 승민아, 나 재욱이야.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정리하고 싶었어요. 카페 근처 찻집에서 만났죠. 재욱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지고 나이 들어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죠.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나도 그냥. 혼자 살고 있어. 재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성과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산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 있다고 했죠. 후회해. 정말 많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알아.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재욱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형제 같았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죠. 수진이 소식 들었어? 아니. 관심 없어. 힘들게 산다더라. 혼자 애 키우면서. 재욱의 말에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자업자득이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죠. 너도 새 출발해. 과거에 매이지 말고. 그러려고 해. 넌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재욱이 부러운 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욱은 남이었어요. 우정도 미움도 없었죠. 그저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재욱과 헤어지고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재욱을 만난다고 했거든요. 괜찮아요? 네.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다행이에요. 걱정했어요. 서연의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과거를 담담하게 마주할 수 있었어요. 서연이 제 현재이자 미래니까요. 그 무렵 트레이너 태훈의 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승민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태훈의 전 아내는 이혼 후 새 삶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직장도 다시 다니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산다고 했어요. 태훈 없는 삶이 더 평화롭다고 했죠. 승민 씨도 행복하시죠?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찾은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픈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더 소중했어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우리는 더 강해졌죠. 준호의 베이커리가 있던 자리에 새 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꽃집이었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준호의 아내를 만났죠. 안녕하세요. 어머, 승민 씨. 준호의 아내는 밝아 보였습니다. 준호와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 중이라고 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이겨내고 있어요. 남편도 많이 반성했고요. 다행이네요. 승민 씨 카페 장사는 잘 되세요?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준호의 아내와 헤어지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있었어요. 누구는 이혼으로, 누구는 용서로 말이죠. 성민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사과였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민도 과거의 사람이었어요. 북카페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서연의 도움으로 북클럽도 만들었어요. 매주 목요일 저녁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죠.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셨어요? 이 책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이 책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서연이 진행을 맡았어요. 번역가답게 책에 대한 통찰이 깊었죠. 북클럽이 끝나면 서연과 둘이 남아 정리했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진행을 잘해줘서. 우리 카페가 문화공간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사랑방 같아요. 서연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연이 있어서 가능했죠. 어느 날 서연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요? 정말요? 네. 매일 떨어져 있기 아쉬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연과 매일 함께하고 싶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서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좋아요. 같이 살아요.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기뻐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2층 원룸을 새로 꾸미기로 했어요. 좁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서연의 취향과 제 취향을 조화롭게 섞었어요.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완성됐죠. 이사하는 날 서연의 짐을 옮겼습니다. 책이 대부분이었어요. 번역 관련 서적과 소설들이었죠. 책이 정말 많네요. 책 없으면 못 살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잘 맞네요. 서연의 물건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옷장에 서연의 옷이 걸리고 욕실에 화장품이 놓였어요.
완전한 동거가 시작됐죠. 첫날 밤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어요. 소박하지만 특별한 식사였죠.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요리는 번갈아 가면서 해요. 네. 설거지도 같이 하고요. 일상적인 대화가 행복했습니다. 평범한 것들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았어요. 거창한 이벤트보다 소소한 일상이 더 소중했죠. 동거를 시작한 후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서연의 습관, 취향, 버릇들을 하나씩 발견했어요. 모든 게 사랑스러웠죠. 아침에 일어나면 꼭 스트레칭을 하네요. 습관이에요. 하루가 개운해져요. 귀여워요. 승민 씨는 잠꼬대를 해요. 정말?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에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받아들였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엔 함께 장을 봤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밀며 필요한 것들을 담았어요. 부부 같은 모습이 좋았죠. 이번 주는 뭘 해 먹을까요? 파스타 어때요? 서연 씨가 잘 만들잖아요. 좋아요. 재료 사가요. 평범한 일상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과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혼자 장을 봤었죠. 서연과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2줄이에요. 정말? 네.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빠가 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기뻐요? 당연하죠. 정말 기뻐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도 울먹였어요. 우리의 아이가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결혼해요. 네. 아이도 생겼고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즉흥적인 프로포즈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서연과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이게 프로포즈예요? 미안해요. 너무 즉흥적이죠? 아니에요. 좋아요. 결혼해요. 서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지도 없는 프로포즈였지만 충분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다음 날 함께 반지를 사러 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반지를 골랐어요. 서연의 취향이었죠. 예뻐요. 서연 씨가 더 예뻐요. 아기 아빠가 됐으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겠어요. 저도 아기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북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죠. 서연의 부모님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죠.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님. 꼭 그럴게요. 서연 아버지의 축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연과 함께라면 가능했죠. 축하객들이 돌아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아름다웠어요.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됐다는 게 꿈만 같았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약속해요. 2번째 결혼이었지만 처음보다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사랑이니까요.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서연이 임신 중이라 무리할 수 없었어요. 조용한 펜션에서 쉬며 시간을 보냈죠. 바다가 정말 예뻐요. 서연 씨가 더 예뻐요. 또 그런 말해요? 사실이니까요. 제주의 푸른 바다를 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셋이서 다시 오자고 약속했어요. 가족 여행을 자주 하자고도 했죠.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서연 씨를 닮아서 예쁘고 똑똑할 거예요. 승민 씨를 닮아서 착하고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둘의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네요.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었죠. 서울로 돌아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잘 됐고 서연은 번역 일을 계속했어요. 임신 중에도 일하고 싶다고 했죠.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움직여야 건강해요. 그래도 조심해요. 네, 알았어요. 아기 아빠.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기 아빠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곧 진짜 아빠가 될 거니까요. 임신 5개월째 성별을 알게 됐습니다. 딸이었어요. 서연은 딸을 원했었죠. 딸이래요. 우리 딸.
정말 공주님이 오는구나. 태명을 뭘로 지을까요? 서연 씨가 지어요. 엄마가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이름을 정했어요. 사랑이었죠. 사랑이요. 우리의 새로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예쁜 이름이에요. 사랑아, 빨리 만나자. 뱃속에 새봄이가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신기했어요. 정말 아이가 있구나 싶었죠. 만삭이 가까워지자 서연이 힘들어했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서 움직이기 불편했어요. 저는 최대한 도와주려 했죠. 발 마사지 해줄게요. 고마워요. 정말 시원해요. 매일 해줄게요. 최고의 남편이에요. 서연의 칭찬에 더 열심히 마사지했습니다. 서연이 편해지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곧 엄마가 될 서연을 위해 뭐든 하고 싶었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 가방을 미리 준비했어요. 언제든 갈 수 있도록 현관에 놓았죠. 새벽 3시 서연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승민 씨,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병원으로 가요.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힘들어하는 서연이 안쓰러웠죠. 힘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네. 고마워요. 진통 끝에 사랑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어요. 건강한 아이였죠. 축하합니다. 예쁜 딸이에요. 간호사가 사랑이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눈물이 났죠. 이렇게 벅찬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랑아. 아빠야. 정말 예뻐요. 우리 딸.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죠. 사랑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원룸이 좁게 느껴졌어요. 곧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사랑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좁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에요. 맞아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서연과 교대로 새봄이를 돌봤습니다. 밤에 우는 사랑이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였어요. 힘들지만 행복했죠. 유명한 장명소를 찾아 정식 이름을 지었어요. 세계를 추천받았는데 서연과 논의하여 새봄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는 잠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운영했습니다. 서연이 회복할 때까지 집중하고 싶었어요. 가족이 최우선이었죠. 내가 빨리 회복해서 도울게요. 천천히 해요. 새봄이랑 서연 씨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봄이가 방긋 웃기 시작했어요. 그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아빠 닮아서 웃는 거 예쁘네. 엄마 닮아서 예쁜 거예요. 우리 둘 다 닮아서 제일 예쁜 거죠. 맞아요. 우리 새봄이가 최고예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북카페를 배경으로 셋이 함께 찍었어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죠. 새봄이가 돌이 되던 날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북카페에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모두가 새봄이의 성장을 축하해줬죠. 벌써 돌이라니 시간 정말 빠르네요. 그러게요.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서연의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새봄이를 안고 흐뭇해하셨어요. 처음 보는 손녀의 돌잔치가 감격스러우신 모양이었죠. 우리 새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 아이고, 엄마 아빠 닮아서 예쁜 거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 부모님도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 믿었죠. 돌잡이 시간이 됐습니다. 새봄이 앞에 여러 물건을 놓았어요. 실, 돈, 책, 마우스, 청진기 등이었죠. 새봄아, 뭘 잡을까? 새봄이가 기어가서 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펜도 잡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죠. 작가가 되려나 봐요. 엄마처럼 번역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서연이 새봄이를 안으며 뽀뽀했습니다. 새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죠.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안 오는 게 좋을 텐데.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수진은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흔적도 없었어요. 손에는 2살쯤 된 아이를 안고 있었죠. 축하해. 재혼했다고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동네 소문으로 들었어. 아이도 낳았다면서. 수진의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할 말이 뭐야? 돈 좀 빌려줄 수 없어? 정말 급해서. 황당한 부탁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돈을 빌리러 오다니요. 수진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짐작이 갔죠. 미안하지만 안 돼. 제발. 아이 분유값도 없어.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야. 서연이 세보미를 안고 나왔습니다. 수진과 서연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새 부인이구나. 안녕하세요. 서연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수진이 더 불편해 보였죠. 예쁘네. 아이도 예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수진이 아이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수진이 선택한 결과였죠. 괜찮아요? 응. 전혀 신경 안 써요.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서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됐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가 중요했죠. 그 후로 수진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친정 부모님과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서울 생활을 정리한 모양이었죠. 제욱도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방으로 이직했다는 소문만 들렸어요. 새 출발을 하는 모양이었죠. 태훈, 준호, 성민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과 교집합은 없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죠. 북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서연이 SNS 마케팅을 열심히 한 덕분이었어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죠. 여기가 그 유명한 새로운 시작 카페죠? 네, 맞습니다. 분위기 정말 좋아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만든 공간이 사랑받는 게 기뻤어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았죠. 세보미는 카페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손님들이 세보미를 보러 오기도 했어요. 아이를 좋아하는 단골들이 많았죠. 세보마 인사해. 안녕하세요. 2살이 된 세보미가 또박또박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귀엽다며 사탕을 주곤 했어요. 세보미는 카페에서 자라는 행복한 아이였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출판사 편집자였어요. 서연의 번역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죠. 서연 선생님의 번역을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책을 쓸 생각은 없으신가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하며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편집자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어요. 번역이 아닌 창작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전해봐요. 서연 씨는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자신이 없는데. 내가 믿어요. 분명 잘할 거예요. 제 응원에 서연이 용기를 냈습니다.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었죠. 매일 밤 서연은 글을 썼습니다. 세보미가 잠든 후 조용한 시간에 집중했어요. 저는 옆에서 차를 내려주며 응원했죠. 오늘은 어디까지 썼어요?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처럼. 비슷하지만 달라요. 소설이니까. 서연의 글쓰기를 지켜보는 게 좋았습니다. 진지하게 몰입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서연이 자랑스러웠죠. 6개월 후 서연의 첫 소설이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 사랑하는 이야기였죠. 드디어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승민 씨가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긴장되는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한 달 후 연락이 왔죠. 합격이래요. 출간하기로 했대요. 정말? 우와, 축하해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작가가 됐어요. 진짜 작가. 원래도 훌륭한 번역가였잖아요. 이제 창작가이기도 해요. 세보미도 엄마를 안으며 축하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기쁜 일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죠. 책이 출간되던 날 북카페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두가 서연을 축하해줬죠. 서연 작가님, 사인 좀 해주세요. 아이고, 작가님이라니 쑥스러워요. 서연이 한 권 한 권 정성껏 사인했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꿈을 이룬 사람의 표정이었죠. 책은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올랐어요. 서연의 진솔한 문체가 독자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했죠.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혼 경험이 있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독자들의 리뷰를 읽으며 서연이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기뻤어요. 저도 자랑스러웠죠. 어느 날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욱의 전 아내였어요. 오랜만에 연락이었죠. 승민 씨,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미선 씨는요? 저도 잘 지내요. 재혼했어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미선도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였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죠. 축하해요. 정말 다행이에요. 승민 씨도 행복하시죠? 네, 정말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찾은 거예요. 미선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모두가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았죠. 세봄이가 3살이 되던 해, 둘째 소식이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서연과 기쁨을 나눴죠. 세봄이가 누나가 되는구나. 동생 생긴데 세봄아. 세봄이가 신기한 듯 엄마 배를 만졌습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라는 건 아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더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 덜 당황스러웠어요. 세봄이 때 쓰던 물건들도 많이 남아있었죠. 이름은 뭐로 지을까요? 이번엔 승민 씨가 지어요. 정말 책임이 막중한데 고민 끝에 새길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이라는 의미였어요. 서연도 좋다고 했죠. 세봄이와 새길이. 듣기만 해도 희망적이에요. 우리 가족의 이름이 다 세자가 들어가네요. 새로운 시작 카페도 그렇고 우리는 새로움이 테마인가 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특별했죠. 새길이가 태어난 날 세봄이가 동생을 처음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동생이야 세봄아. 새길이야. 세봄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생을 지켜주겠다는 듯 옆을 지켰죠. 내 식구가 된 우리 가족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카페 근처 아파트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곳이었죠. 드디어 넓은 집이에요. 세봄이 방도 있고 새길이 방도 있어요. 우리 방도 있고요. 맞아요. 모두의 공간이 있어요. 새 집을 꾸미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아이들 방은 알록달록하게, 우리 방은 아늑하게 꾸몄어요. 거실엔 큰 책장을 놨죠. 북카페도 확장했습니다. 옆 가게가 비어서 합쳤어요. 공간이 2배로 넓어졌죠. 이제 진짜 북카페 같아요. 책도 더 많이 둘 수 있겠어요. 키즈존도 만들어요. 세봄이랑 새길이 놀 곳. 서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었죠. 키즈존이 생기자 젊은 부모들이 많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놀고 부모들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가족 카페가 된 거죠. 여기 정말 좋아요. 아이랑 오기 편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이가 있어서 필요했어요. 사장님 가족이 정말 보기 좋아요. 손님들의 칭찬이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이 만든 공간이 많은 이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었어요. 보람찬 일이었죠. 서연은 2번째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에세이였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의 이야기였죠. 쓸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럼요. 매일이 모험이니까. 승민 씨 이야기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부끄럽지만 영광이에요. 서연의 글쓰기를 보며 저도 자극을 받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했죠. 커피에 대해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좋아요. 응원할게요. 주말마다 학원에 다녔습니다. 커피의 역사, 원두의 종류, 추출 방법 등을 배웠어요. 알면 알수록 깊은 세계였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이 축하해줬어요. 작은 성취지만 뿌듯했죠. 이제 진짜 바리스타예요. 원래도 잘 내렸잖아요. 이제 더 잘 내릴 수 있어요. 자격증을 딴 후 카페 메뉴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도 추가했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죠. 어느덧 새길이도 말을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를 또렷이 발음했죠. 누나. 어머 새길이가 누나라고 했어. 세봄이가 기뻐서 동생을 안았습니다. 남매가 사이좋게 노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우리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었죠. 주말엔 가족 나들이를 자주 갔습니다. 공원, 놀이동산, 바다, 산 등 다양한 곳을 다녔어요. 아이들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었죠. 아빠, 재밌어요. 엄마, 또 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였어요. 수진과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어느 날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행 가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신혼여행 때처럼.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할 거예요.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세봄이와 세길이에겐 첫 비행기 여행이었어요. 들뜬 마음으로 준비했죠.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세봄이와 세길이가 파도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바다다. 엄청 커요. 파도다. 철썩철썩. 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서연과 저도 함께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죠. 전에 왔을 땐 둘이었는데 이제는 넷이에요. 더 행복해졌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기고 가족이 늘어나니 행복도 배가 됐어요. 책임도 늘었지만 기쁨이 더 컸죠. 저녁엔 흑돼지를 먹었습니다. 세봄이와 세길이도 맛있게 먹었어요. 제주도의 밤바람이 시원했죠. 아빠, 내일은 뭐 해요? 내일은 동물원 갈 거야. 와, 동물원. 아이들의 기대에 찬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충분했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매일이 특별했죠. 카페는 여전히 잘 됐고 서연의 두 번째 책도 성공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어느 날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차 한잔 하자고 했죠.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때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맞았습니다. 수진과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나갔죠.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후회 없으시죠? 전혀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정말 특이했어요. 4명 동시 분류는 처음 봤거든요. 박 변호사도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특별한 케이스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얘기할 수 있었죠.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행복하시면 됐어요. 박 변호사와 헤어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였어요. 모든 게 의미 있는 과정이었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봄이는 동생과 놀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죠. 다녀왔어요? 응. 뭐해?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요. 냄새 좋다. 서연의 뒤에서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평생 함께해요. 당연하지. 세봄이와 세길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밥 먹어요. 그래, 밥 먹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세길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려 세봄이가 주워줬어요. 서연이 반찬을 나눠주고 저는 물을 따랐죠.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봄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얘기했어요. 세길이도 옹알이로 참여했죠. 이것이 제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이 더 값졌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도 저렇게 밝을 거라고 믿었죠. 10년이 흘렀습니다. 세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세길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북카페는 이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아빠, 오늘 친구들이 카페 얘기했어요. 그래? 뭐라고 했는데? 우리 아빠 카페가 제일 멋있다고요. 세봄이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빠가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세길이도 덩달아 자랑했죠. 우리 엄마는 유명한 작가예요. 맞아. 엄마 책 학교 도서관에도 있어. 서연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5권의 책을 냈고 모두 성공했어요.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죠.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역시 서연 작가님이시네요. 또 그렇게 부르면 간지러워요.
서연이 웃으며 제 팔을 때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내였어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졌죠.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미선이었어요. 재욱의 전 아내였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승민 씨,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미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혼한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다고 했죠. 재욱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연락 끊은 지 오래됐어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재욱이 죽었다니요. 한때는 절친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간암이었대요. 혼자 투병하다가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랬군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도 이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렀대요. 거의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재욱의 마지막이 쓸쓸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친 거였죠. 미선이 떠난 후 서연에게 재욱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서연도 놀랐지만 담담했어요. 과거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인생이 참 무상하네요. 그러게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우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죠. 약속이에요. 그날 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새길이와 게임을 했어요. 서연과는 와인을 한잔 했죠. 있잖아요. 응. 정말 고마워요. 나를 선택해줘서. 나도 고마워. 날 받아줘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는 사이였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죠. 다음 날 수진의 부모님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방문이었어요. 나이 든 두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죠. 순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을까 싶었어요. 두 분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많이 아파. 네. 신부전증 말기라. 투석받고 있어. 수진이 아프다는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 아프다니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죠. 이렇게 찾아오는 게 도리는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자네 생각이 나서 찾아왔네. 수진이 죽기 전에 한번 만나줄 수 있겠나? 죄송하지만 저는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잊고 싶어요. 그래, 이해하네. 무리한 부탁이었어. 수진의 부모님이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동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었죠. 서연에게 이 일을 얘기했습니다. 서연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줬죠. 잘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래도 좀 마음이 무겁네. 당연해요. 승민 씨는 착한 사람이니까. 서연의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힘이 됐죠. 한 달 후 수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신장 이식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45의 젊은 나이였죠. 장례식장엔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진이 아이는 이제 고아가 됐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시겠죠. 그래도 불쌍해요. 어쩔 수 없어요. 각자의 운명이니까. 서연 말이 맞았습니다. 모두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는 거였어요. 수진도, 재욱도, 그리고 저도 말이죠. 그 일이 있은 후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게 감사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죠.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봄아.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새길이도 사랑해. 아이들의 사랑 고백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았어요. 실패했던 첫 번째 결혼이 있었기에 이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죠. 북카페는 이제 프랜차이즈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남기고 싶었죠. 욕심내지 말자. 지금이 딱 좋아. 맞아요. 행복이 제일 중요하죠. 서연과 의견이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재산이었죠. 어느 날 세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첫사랑이 누구예요? 왜 갑자기?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궁금해졌어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수진 얘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세봄이에게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는 실패한 첫사랑이 있었어. 하지만 진짜 사랑은 엄마야. 실패한 첫사랑이요? 응. 사람은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야. 아빠도 그랬어. 세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더 자세히 얘기해줄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했죠. 서연의 10번째 책이 출간됐습니다. 이번엔 우리 가족 이야기였어요. 내 식구의 행복한 일상이라는 제목이었죠.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쓰다니. 허락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잖아요. 책에는 우리의 만남부터 현재까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각색된 부분도 있었지만 본질은 우리 이야기였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이런 가족이 정말 있나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독자들의 댓글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우리의 이야기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세길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빠, 나중에 저도 카페 운영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세길이가 원한다면. 저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됐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이보다 큰 성공이 있을까요? 세길아, 넌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정말요? 응. 아빠가 믿어. 세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느덧 서연과 결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가족끼리만 모여서 축하했죠. 1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에요. 순식간이었어요. 앞으로 15년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더 행복할 거예요. 서연과 건배했습니다. 세봄이와 세길이도 주스로 건배했어요. 네 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청명했죠. 우리 가족 파이팅! 파이팅! 이것이 제 두 번째 인생의 현재입니다. 첫 번째보다 100배는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의 가치를 알게 됐죠. 지금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북카페는 번창하고 서연은 성공한 작가가 됐어요. 세봄이와 세길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때로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수진, 재욱, 그 시절의 아픔들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새봄이 완연합니다. 꽃들이 만개했어요. 우리 가족의 봄도 이렇게 활짝 피어있죠. 승민 씨, 서연이 부릅니다. 점심 먹으러 오라는 신호예요. 세봄이와 세길이도 식탁에 앉아있겠죠. 가자. 저는 일어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걸어가죠. 이것이 제 두 번째 인생입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값진 인생이에요. 배부른 아내가 친구와 함께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날, 저는 기쁜 마음에 바로 사인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죠.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걸요. 실패가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요. 저는 오늘도 북카페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서연은 새 책을 쓰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저녁엔 다 같이 모여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눌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기적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사랑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덧붙일 겁니다. 지금 불행하다면 희망을 가지세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이혼,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